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삼전닉스가 또 급반등이 나와줬죠.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또 주워 담아야 하는지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지금 사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반등점,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 잡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걱정되는 구간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하락 추세로 좀 들어섰던 부분을 빠르게 다시 역시나 상승 추세를 지키면서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35만원대 돌파만 나와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또 역시나 급반등 나와주니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제랑은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닉스가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좀 조정을 주나 싶었던 게 빠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삼전닉스의 상승으로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어제 진짜 오랜만에 급반등했던 거와 다르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코스닥 역시도 일단 전체적으로 900포인트대 밑으로 이탈을 살짝 만들어 놓고 안착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삼전닉스의 흐름이겠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삼성전자의 이런 여러분들이 차트,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삼각수렴이란 걸 많이 배우죠.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 얼마예요? 한 20만원대, 한 22만 5천원대 고점을 만들고 이런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내면서 여기서도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면서 주가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향이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35만원대를 이렇게 저항대로 만들고 이런 삼각수렴대를 돌파하고 다시 우상향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 뭐 38만원 정도대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서의 우상향을 만들면서 또 고점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1, 2개월은 지금 이런 횡보라든지 상승이 좀 더 횡보 상승, 이런 우상향이 좀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가 이걸 뚫어냈을 때가 사실은 좀 기대가 크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이거 6개월? 최근 이제 6개월 동안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앞으로 1년 동안의 목표 가격인데, 사실 저가는 우리가 크게 볼 건 없고, 왜냐면 6개월 동안 했던 거니까 지난 24개월 뭐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가와 평균만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최대치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봤을 때 85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평균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35%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거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고가 기준 470만원까지, 평균치 상승률만 봐도 얼마? 300만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돌파가 나와주면은 정말로 87만원, 85만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되느냐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목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현재 보유하신 사람들이 참고를 하는 거지, 신규 매수자가 지금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사야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자꾸 목표 가격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방금도 뭐였어요? 이 목표 가격에 대한 부분이 12개월 전망이에요. 1년 동안 SK하이닉스가 뭐다? 더 올라가봐야 75% 정도의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더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목표 가격 대비 최대치는 150%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12개월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목표 가격에 대한 전망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2개월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다? 75%는 더 오르겠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0% 정도는 더 오르겠구나. 그 생각으로만 풀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다? 지금 이걸 사고 있는 주체는 다
전부 다 개인의 신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이 빠지는데도 뭐 했어요? 오히려 신용은 풀매수하면서 신용으로 더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면 안 된 게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신용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뭘 기대하고 들어오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0% 이런 수익을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30%, 50% 수익 봐야지 하고 신용을 이렇게 풀매수해가지고 몇 억을 끌었습니다. 그건 진짜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현재 과거 삼전닉스를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1년 동안 7배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12배 정도 이상은 올랐으니, 즉 못해도 사람들이 삼전닉스를 지금도 신용을 끌어다 쓰는 건 뭐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개월도 12개월이지만 내년 1년을 보고 전망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삼전닉스의 목표 가격대로 올라가줘도 70%에서 150%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괴리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럼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순간은 이게 뭐가 되느냐? 손절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는 차익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뭐 하기 시작해요? 삼전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수급이 바뀌었다 했죠. 삼성전자의 뭐를 보기 시작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장 뭐예요? 투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개인들의 수급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포모 현상이 원하는 거는 뭐다? 7배, 10배 이런 수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기적인 수익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삼전닉스의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봐야 150%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삼전의 투자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붙어버리면서 동양파일이라든지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작 몇 거래일 만에 지금 2배에서 2.5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금호건설도 거의 약 3배가 올라갔죠. 벌써 150%를 단기간에 1년 동안 150%가 아니라 고작 몇 거래일 만에 3배가 올라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겠어요? 포모 현상으로서 삼성전자, 삼전닉스를 신용을 끌어들였던 이런 물량들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올 확률이 크다? 삼전닉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전닉스가 투자하는 투자 모멘텀에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1000조, 2000조가 아닙니다. 전국에 호남을 포함하고 나서도 4755조예요. 전국에다가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산업 등을 이제 영호남과 충청에 625조 원을 투자하고 그 외적으로 또 2655조에다가 2030조 규모 뭐 이런 것들 쭉쭉쭉 계속해서 조달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삼전닉스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버냐가 아닙니다. 왜? 지금 삼전닉스도 HBM을 통한 최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국에 4,755조를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삼전닉스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예요. 국산화 정책입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여기에서 그냥 조금씩만 수주를 따기 시작해도 정말로 영업이익이 1억, 10억, 100억 하던 기업이 1조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중에 일부분만 가져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만큼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들의 뭐가 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상승 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호건설이라든지 동양파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한다? 단 몇 거래일 만에 3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왜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하느냐? 자, 삼전닉스가 4,755조를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게 가장 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문제가 돼요. 돈. 지금도 뭐가 된다?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팩 건설 비용이 계속해서 등하고 있어요. 심지어 불과 몇 개월 만에 설비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현재 기존 한 개당 150조 원의 투자금이 예상되는 게 당장 몇 년 뒤면, 심지어 몇 개월 뒤면 얼마? 200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삼전닉스가 이제 뭐에 대한 부분이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다. 자금 조달이야, 자금 조달. 결국에 이 자금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조달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최악의 뭐까지 때릴 수도 있겠다. 증자까지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전닉스는 언제든지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증자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돈을 구해서 끌어온다 하더라도 뭐는 안 바뀐다? 설비 투자.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삼전닉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전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제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다시 오랜만에 2% 급반등이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4% 정도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반도체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랐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시장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어떤 AI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할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인 어제 상승이 나왔던 게 뭐가 있느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L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다시피 지금 몇 개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다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이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던 이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특히나 가장 큰 장비 회사죠. 그래서 거의 모든 공정을 다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런 기업들도 다 모두 고객이고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식각 장비 관련되는 장비 회사다. KLA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를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이 칩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장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낸드 플래시, 뭐 하드 해갖고 스토리지 쪽, 이런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기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누가 주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되는 기업들이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어제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하나가 현재 증권가에서는 또 뭐 하기 시작한다? 이 장비주들에 대한 전망.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 이제 마이크론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고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이미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어디로 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장비로서의 수급이 지금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JP모건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에킬러 스태프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미국 독수리죠. 그 독수리를 에킬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어라든지 오징어 등 합쳐가지고 이거를 세퍼럴팟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걸 합친 합성어예요. 그 미국의 독수리와 이제 오징어, 문어 같은 애들 족수. 그래서 지구 본을 떠안고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거짓말 안 치고 JP 모건의 리포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독수리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미국이 상징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본을 다, 글로벌적인 지구의 자본을 이렇게 촉수처럼 다 빨아들인다,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세미퀸 센텐터 글러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대충 직역하면 여기 나오지만 250주년,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가지고 이 미국으로 뭐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거대 자금에 대한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자, 뭐 이걸 알아보자, 자금이 쏠리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분석한 건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걸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 번역기를 통해서 뭐 보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거대 자금이 ETF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으로서 AI 이런 투자 자금이 24년 대비해가지고 이미 5배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자금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고, 이게 뭐가 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에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미국 내에서 다 이제 뭐한다? 빨아들인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걸 그 뒷받침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치 대비해서 최근 25년 이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서 이제 해지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나라 코리안 사람들의 이 신용 융자 자금이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보고서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셔도 좋고, 물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강한 상승도 기대가 되지만, 반대로 이게 뭐다, 어느 순간 이게 꺾이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장이 뭐다, 결국 미국 시장은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빨아들일 거고, 늘어난 자금을 빨아들일 거고,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서의 빨아들일 거고,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장비 부품주로서의 이런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시장도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결국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의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대다수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안에서 평균 가격 11,000원 정도만 맞춰 놓으시라. 평단 11,000원 정도만 보시면 목표 가격 최소 2배에서 3배는 본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리딩 같은 경우도 내가 따라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그 밴드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중에 이렇게 단타도, 오늘도 보면은 세미TS 이렇게 딱 매수 사인 주고 매도까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